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호남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 중인데요. 문제는 송전선로가 우리 지역 정읍과 완주, 고창, 무주 등을 지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죠. 앞서 새만금과 밀양 송전탑 사례처럼 이 같은 갈등은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들과 더 소통하고 알리백 기업을 전력 생산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송전선로 논란 상생 방안은 없나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의 추진 배경, 주요 쟁점들 살펴보고요.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방안과 분산 에너지 정책 등의 대안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이번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지역에서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단지를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거꾸로 이걸 수도권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지역에 힘이 없으니까 또 이런 일을 겪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은 우리 지역 기업에 먼저 제공하는 게 맞고, 송전탑 생기면 미관상 안 좋고 전자파도 신경 쓰이잖아요. 이번에 우리 지역 많은 곳에 송전선로가 지나게 되는데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은 늦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의 일이니까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보다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타당한 보상을 하는 게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수도권 집중화가 문제지만 요즘 4차 산업, 반도체가 중요한 시대에 전력 공급은 중요하잖아요.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호남권에 남는 전기를 국가 산업을 위해 쓰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설치하는 방식이나 노선은 지역민들과 잘 협의하고, 송전선로 문제는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데 정부는 강행하고 주민들은 반대하니까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전국에 개발 안 된 곳이 거의이고 송전탑이 생기면 주민들은 피해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송전탑 설치 방식이 아니라 땅에 매설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식을 도입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갈등을 줄이고 피해를 덜 주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 첨단산업건설실의 오은종 차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완주군 송전탑 백지화위원회 박성래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환경운동연합의 이정현 공동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연일 지역 방송에서 이 송전선로 관련해서는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고, 특히나 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마을에 인근한 주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여오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한국전력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섭외를 했는데요. 다행히도 오은종 차장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실 때 마음은 어떠셨어요? 보통 저희가 이제 원전이나 한전 관련해서 섭외를 하면 잘 인터뷰에 응해주시지 않는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차장님 그런 마음은 아니실 것 같고, 이거는 한번 말씀을 터놓고 얘기를 방송에서 해봐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본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많은 갈등도 있고, 예. 또 저희가 모르는 또 오해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자리에서 말 그대로 터놓고 말합시다. 이 코너에서 저희의 또 이런 마음과 주민들의 마음, 그런 걸 잘 이렇게 조합을 해서 우리가 또 나중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대책을 세울 수 있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예. 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뭐 이 자리에서 어떤 그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좀 더 나은 대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하는 자리로,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말이죠. 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왜 전기를 밑에서 위로 왜 이렇게 가져가야 돼? 그래서 가져가는 선로를 뭐 몇백 개를 왜 설치해야 돼? 뭐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송전선로를 수도권으로 특히나 반도체 산업의 전기를 쓰기 위해서 왜 끌어가야 되는지, 저 밑에서부터 요거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무조건 뭐 밑에서 올라가야 된다, 이제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앞으로 향후의 미래 신사업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이제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AI 뭐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든지, 또 더더욱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예. 반도체가 이제 아무래도 우수하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 사업이
앞으로는 이제 전력망이 더 많이 소비가 됩니다. 예.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도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6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예. 그만큼 이제 전력이 많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 발전 설비는 많이 이제 그 설치 계획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발전 설비만 무조건 발전된다고 해서 송전선로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송전선로망을 건설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예. 사실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늦어졌던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밑에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근데 신안 해상 풍력 그리고 뭐 산악관 해상 풍력 다 밑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전북 지역과 전남 지역에 예.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계획이 있어서 예. 그 발전량을 지금 이제 전체적인 전력망 공급의 전력망 공급의 예. 그러니까 공급을 해야만 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죠. 예. 예. 그 목적으로 이제 짓는 것이다. 짓는 것이요.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생각들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정현 환경운동연합의 대표님, 예, 예. 한국전력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국가의 전력 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네. 전지, 네. 수소. 근데 지금 이제 이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전기를 그 수도권에서는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예.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밑에서 끌어간다.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해상풍력을 짓는 것이다. 예, 이런 예. 입장입니다. 일단은 이제 조금 더 우리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자동차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엄청 늘어났죠. 예, 수요도 늘어나고. 예. 근데 도로가 뒷받침되지 않는 거예요. 도로가 없어지면 정체 위험이 있고 사고 날 위험이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늘어난 만큼 적절한 도로를 갖추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뭐 철도라든지 대중교통망이 함께 늘어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그게 뭐 자동차가 뭐 100배가 늘어났다고 보면 송전망은 한 30%채 안 늘어난 상황이라는 거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전력 사용량이나 소비량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인터넷망이라든지 것들이 다 전력망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러 국가 기관망, 그러니까 뭐 도로망, 철도망 뭐 이런 중에서 저는 전력망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인터넷망까지 따른 전력망을 잘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계획 아래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제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지를 검토를 해야 될 시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방식.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이라고 뭐냐면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가 위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예, 예. 고속도로를 생각해 보면 돼요. 가장 큰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라인 서울로 예. 올라가는 겁니다. 예, 예. 부산이 일부 가져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호남고속도로 라인 광주에서부터 서울로 올라가는 겁니다. 서울이 중심이니까. 예, 그다음에 저 영동고속도로 강원도 태백산맥 넘어서 가는 겁니다. 예. 이제 수도권에 수요가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수도권은 사실 전력 자급률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근데 계속 여기에다가 공장을 짓는 겁니다.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예를 들면 그 반도체 공장이 전력 수요도 많고 물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래서 수도권에 그나마 지금 집중 문제로 심각한데 수도권에 또 반도체 공장을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들여서 짓고요. 여기서 수도권이라면 이제 경기도 일대. 예, 경기도 용인 일대에 예.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지어서 공장을 짓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전력량이 약 16기가. 그러니까 원전으로 따지면 원전 16기가 정도의 분량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또 그냥 일반 전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좋은 전기, 착한 전기라고 하는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아, 알리백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이 전기를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태백산맥을 넘어서 그 50만 볼트짜리 이제 그 HVC라고 예. 하는 게 태백산맥을 넘어오고 남쪽에 있는 신안 앞바다 그리고 고창 부안 앞바다에 있는 해상풍력의 전기를 올려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송전선로가 굉장히 많이 그 철탑이 바뀔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7, 80년대만 해도 산업화 때문에 이농 현상 사람이 수도권을 갔다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수도권에 엄청난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서 그 필요한 전력, 전기를 이제 밑에서 위로 가져가야 되는. 이게 여기서 밑에서 위라는 표현이 여러분 뭐 꼭 아래에서 위 이 개념이 아니고 지금 뭐 대한민국의 지형을 봤을 때 표현을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해는 이제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전기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국가 전력 산업에 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그 어쩔 수 없이라는 그 길목에는 역시 알리백이라고 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수도권에는 그렇게 전력망을 설치하기가 어려우니 지금 지방으로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모른 채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인근의 송전솔로가 지나가는 주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왜 우리 마을을 지나가는 거야? 뭐 지금 이런 입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완주군 소양에 살고 계시는 박성래 송전탑 백지위원회 위원장이 나오셨는데 우리 이 위원장님 그 마음속의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한전 측에서 미리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 경과 지역, 즉 송전탑이 지나가는 지역을 상의를 했더라면은 저희가 이렇게 주민들이 분노를 금치 않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뭔 거니? 작년 2023년도죠. 12월 28일 날 이 저희 그 완주 지역으로 지나는 부분을 결정을 봤어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고 올해 들어서 5월 8일 날 한전 측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저희는 나갔더니 1차 선정위원회 작년에서 1차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다 예. 됐기 때문에 2차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선정위는 뭐냐고 물어봤더니 경과 지역을 이미 1차 선정에서 정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대표를 뽑아서 철탑 공사할 자리를 통보를 해달라는 겁니다. 예, 쉽게 예. 말하면은. 예.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무 설명도 없이 그런 부분을 듣고 보니까 저희는 전혀 아무것도 몰랐죠, 주민들은. 예. 이제 갑자기 멘붕 상태가 오고 뒤통수 날벼락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 대표라는 사람들을 몇 명 뽑아다가 주민도 모르게 1차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됐다는 겁니다, 한전 측에서. 예.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근데 저희가 봐서는 아무것도 몰랐고 허다못해 뭐 세금을 나와도 고지 의무가 있고 서로 미리 통보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했을 때 저희는 그게 우리 주민들은 안 된다 이거. 예, 우리가 미리 예. 알고 서로 소통도 안 한 상태에서 예.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하자. 원점 재검토해서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주민들이 상의해서 새로운 대표를 뽑아서 다시 하자는 그런 뜻으로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전의 오은중 차장님, 국가의 전력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스터 플랜을 짜잖아요. 그 마스터 플랜 속에는 어디에서 전기를 만들고 어디에다가 기업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 전기는 어떻게 끌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 전기가 지나가는 선로도 어떻게 지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뭐 이런 그림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주민 입장에서 처음 알았다. 이거 뒤통수 맞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설명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략이 된 건지 하셨는데 일부만 하신 건지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주 핵심 내용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사업이 저희 이제 신정읍 신계룡 송전솔로 건설 사업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기에 것 이제 같습니다. 완주에서 지나간다 이 네네. 말씀이시죠. 예, 예.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최대 경과대역을 선정하기 위해 이제 강역 입지 선정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작년 네. 언제입니까 그게? 작년 8월부터 저희가 예. 이제 12월까지 입지 선정위원회를 운영을 했었고요. 예. 작년 초에 이제 3월부터 저희가 이제 사업 공론화로 해서 이 사업 대상 지역이 총 15개 지자체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예. 그 15개 지자체 중에는 이제 전북이 9개 지자체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1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담당 지자체와 그다음에 지역 의회,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 공론화를 다 이제 안내를 드렸고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입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을 각 지자체별로 주민 대표 2명과 지자체 담당자 1명씩 해서 총 15개 지자체에 3명씩 예. 이렇게 뽑기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예. 하다 보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3분, 그다음에 저희 한전 대표 1분, 그다음에 그 분야별로 전문가 4분에서 총 50명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최적 경과대역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 운영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12월 22일 날 마지막 5차 회의를 통해서 최적 경과대역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 최적 경과대역 내에 쉽게 보면 이제 대역을 좁히는 예. 입지선정위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보니 이제 이런 거잖아요. 한전 측에서도 어디론가는 지나가야 되는데 네.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그 선정위원회가 필요했고 그게 이제 8월에 시작됐고 맞습니다. 그 이후에나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워낙 범위가 크고 예. 그 중에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예. 지금도 약간 이제 지금 15개 지자체에서 예. 9개 지자체로 이제 좁혀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 9개 지자체 중에서도 이제 경과 노선이 정해지는 이제 입선위가 남아 있습니다. 예, 입지선정위원회가. 아.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그 경과 대역이 포함되어 있는 9개 지자체 대상으로 올 초부터 이제 설명회를 하면서 이제 앞에 계신 이제 예. 박성래 위원장님은 알게 되셨다. 그 이제 우리 그렇게 지역이 말씀드립니다. 15개 중에 9개니까 거의 대부분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길목에 있는 거예요. 박성대 위원장님 이런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그 우리 금방 차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작년 12월 22일 날 결정된 사항을 지금 6개월 가까운 시간에 5월 8일 날 들었어요. 6개월에서 며칠 빠지는데 저희는 요즘에 매스컴도 있고 요즘에 또 현수막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저희도 예. 지금 반대 시하면서 현수막을 많이 붙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저희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다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몇 명 뭐 대표를 뽑아서 갔는데 대표를 뽑아서 간 사실조차도 저희는 몰랐어요. 주민들은. 나중에 이분들한테 원망을 저희는 이제 많이 하고 있는 형편이 왜 그러는 거니 저희 주민들이고 저희 마을 대표로 갔다면은 이분들한테서 소식을 드려야 되는데 이분들은 한전 측에다 미루고 행정에다 미루고 행정이나 한전에서는 이분들한테도 미루는 형편이거든요. 주민들하고 왜 소통을 안 했느냐, 왜 알려주지 않았냐. 그 부분은 참 우리 주민들 입장에 통곡할 문제예요. 왜 그러는 거니 지금 세상에 어떤 세상 21세기입니다. 19세기도 아니고 꼭 말로만 전할 게 아니고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은 한전 측이나 그걸 추진했던 분들 1차 선정 입지위원 선정했던 분들 이런 분들 책임이 아주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지금 요즘 세상에 민주주의 원칙이 뭡니까? 서로 소통하고 서로 상의해서 모든 일을 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저 주민들 예.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날벼락 맞은 기분으로 이런 상태에서 계속 2차 선정위원회를 또 꾸려 나가겠다. 그럼 주민들은 이건 분노를 떠나서 이건 생존권 문제입니다. 저희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을 철탑을 박으라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예. 그런 점을 충분히 저희는 정치권이나 어디든지 전하고 싶습니다. 왜 우에 동네 아래 동네 또 왼수돼요. 서로 철탑을 세우려면은 어딘가는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한전 측 이 얘기 따지자면 그러면은 힘센 동네가 아래 동네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평생 두고 이웃 간의 왼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 뭐 이 송전선로뿐만 아니라 이정현 대표님 저희가 대표님과 동행 취재도 많이 했습니다만 참 이 시골이 오히려 더 살기 어려운 구조가 이게 물질 문명이 이게 더 발달할수록 무엇인가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뭐 쓰레기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참 이 대책 마련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물론 이제 소통에 있어서의 불편함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는 것인지.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근에 어떤 갈등 사안들 또 주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들은 미리 알려줄수록 고지하는 사전 고지 조례라는 것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안들이 있으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알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입지선정위원회 그러니까 주민의 대표를 뽑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자체와 한전이 중심이 돼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다.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천 과정도 모르는 거고요. 대표로 참여하신 분들이 가서 어떤 회의에 참여했고 내가 무슨 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주민들하고 상의해야 되는데 예. 일단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들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송전선로 노선을 좁혀 그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적 요인들도 있을 겁니다. 경제적 요인도 있을 거고요. 환경적 요인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주민 피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요인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같이 검토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도 좀 빠져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 8월에 출범을 했는데요. 이게 결정 나는 게 12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만에 그 노선이 좁혀지는 라인이 결정이 됐고요. 회의는 5번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경과대역을 좁히는 과정이 거의 대부분 한전이 짠 판에 의해서 한전이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설계에 의해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그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 위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위원들도 뭔가 우리 지역을 좀 지켜야 되겠다 해서 토론하려고 갔는데 가서 보니 이거 체크 저거 체크 이거 체크하다가 왔는데 결국 노선이 이렇게 결정이 됐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저는 1단계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이 어떤 힘도 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이게 합의 과정이 이런 거는 갈등이 있는 건 전체 합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양보하고 타협하고 오랜 시간 걸리더라도 합의를 해서 노선이 결정이 나야 되는데 이게 3분의 2 찬성도 아니에요. 국회도 뭐 3분의 2 찬성 중요한 안건 우리 정관 개정 하나 하려고 해서 3분의 2 찬성하잖아요. 예. 근데 이걸 과반수 찬성으로 해버립니다. 뭐 예를 들면 충남 사례 같은 거 놓고 보면 논산과 금산이 18대 19로 한 표 차이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에 이걸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걸 계속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불과 5번의 회의 넉 달 만에 이렇게 내린 것 자체가 저는 이 결정의 알겠습니다. 권위를 정당성을 가져가지 못할 거라고. 한전 입장도 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두 분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도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이제 저희가 15개 지자체에서 9개 지자체로 이제 좁혀졌다고 했잖아요. 예. 9개 지자체로 이제 좁혀지면서 그 중에 이제 전북에는 지금 말씀드린 정읍, 그다음에 임실, 김제, 진안, 고창부원 완주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5개 지자체가 이제 전북으로는 포함이 되고 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적 경과대역으로 좁혀지면서 9개 지자체에 읍면동으로 하면 총 40개의 읍면동이 됩니다. 예. 40개 읍면동이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12월에 경과대역이 선정이 되고 올 1월부터는 이제 협의는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각 지자체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제 40개다 보니까 그거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완주 지역이 공교롭게 이제 4월 이후 그 설명회가 돼서 늦게 됐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은 저희는 1월부터 이제 진행을 했다는 거, 그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정현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한전이 정해놓은 그 정책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정해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맞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 송전솔로 건설 사업을 오랜 시간 해오면서 그동안 해왔던 경험이라든가 사회적 관념, 그다음에 법적으로 못 갈 수 있는 지역 이런 거를 통틀어서 저희가 입지 선정이라는 기준을 이제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입지라 하면 이제 송전솔로 갈 자리를 이제 입지라고 그렇겠죠. 하는 건데 그 입지 선정 기준에는 이제 크게 이제 4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4가지 항목의 사회 환경, 생활 환경, 그다음에 자연 환경, 그다음에 안전성 이렇게 4가지가 알겠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세분화한다 하면 사회 환경이면 이제 뭐 문화재 지역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말씀까지 이 시간에 다 듣기는 한계가 네, 있을 것 네. 같고요. 어쨌든 지금 진행 상황에서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는 부분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안이 없느냐? 또 왜 국가의 전략 산업들이 수도권에만 몰리고 있느냐? 이게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수도권 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서울과 경기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이제는 지역으로의 분배와 균형 조화를 맞추는 것이 이미 혁신도시 시즌 1이 시작돼서 지금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고 시즌 2를 기다리고 있고 기업도 아울러서 분산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수도권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게 10%밖에 안 되다면 이게 지역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까지 있습니다. 불평등 구조를 계속해서 고착화시키고 있느냐, 이정현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 과밀화에서 원인을 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전력들이 대부분 다 서남해안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전력 효율도 떨어지고요. 송전탑도 많이 박아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선 아래 주민들의 피해, 지가 하락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해결하려면 수도권 집중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는 거를 올 6월부터 저희가 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산지에 가서 먹으면 싸고 신선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산지에 가서 기업들이 가면 전기요금을 싸고 좋은 전기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산지에 가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그러니까 전력요금을 차등화해서 적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전력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거는 아까 말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문제를 좀 전력부터 좀 해소를 해야 예. 뭐 기업들도 좀 이전이 되고 송전을 멀리 보내다 보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효율도 좀 낮출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지산 지소형 그렇죠. 에너지 시스템 특히 이거를 재생에너지부터 좀 중점적으로 해보자라는 게 이 법인데요. 사실은 이런 취지에서 놓고 보면 지금 서남해안가에 원전이라든지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는 그렇죠. 곳들은 사실 상당히 이제 어찌 보면 혐오 지역으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원전 주변에는 방사능 문제, 미세먼지 이렇게 돼 있어서 발전소 주변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원도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걸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쪽으로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재생에너지도 바다를 내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농촌에 있는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농지와 산지를 대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한 그 지역으로 이해가 돌아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좀 그 기업이 좀 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참고로 이제 아까 전력 자급률 약간 수도권이 10%인데요. 예. 전력 자급률이 가장 높은 곳이 세 군데가 경상북도 215%, 그 다음에 충남 213%, 강원도 212%거든요. 여기는 사실 전기를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이 생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쪽 지역에 예를 들면 전기 공급에 뭔가 혜택을 받는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지중화율로 놓고 보면 예. 지중화율은 그 실제로 한 그 충남 같은 경우가 다 거의 2%가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력 자급률은 굉장히 높은데 내 지중화율은 굉장히 낮고 이게 이제 사실은 차별이잖아요. 예. 오히려 전력 자급률이 높은 곳에 지중화율이 높아야 되는 거고 다른 지원이나 혜택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부정의하고 불공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더더욱 발전소 주변을 아까 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 일정 부분 지원이 가능하지만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선화지 밑에 공시지가의 몇 % 정도로 보상이 돼 있긴 하지만 굉장히 그게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불공정함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요. 전기를 만드는 곳이 발전소, 그 다음에 발전 변전소, 그 전기를 이제 보내는 송전선로, 그리고 이제 어딘가에서 그 전기를 다시 뭐 담아가지고 그게 지역 변전소고 배전선로 이렇게 이제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4년 전에요. SK 데이터 센터 구축한다고 최태원 회장도 내려와서 협약식도 갖고. 근데 지금 새만금에 지금 이게 또 자초되는 거의 뭐 수준까지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발전소가 있는 곳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 그런 선로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뭐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러한 그 시대적 환경 속에서 전력망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나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 양 그리고 도대체 우리 지역의 그 9개로 그 경과 대역이 좁혀졌는데 전기 양은 어느 정도나 되고 송전선로의 그 철탑은 몇 개가 지금 설치가 되는 것인지 송전탑 이거 한번 한전에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전북 지역의 송전선로 현황을 한번 말씀드리면 올 9월 기준으로 일단 전국 송전 철탑의 약 한 7% 정도가 전북 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송전탑만. 네, 송전탑 수량이 한 전국의 7% 점유하고요. 예. 요거 순서는 이제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7번째 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북 지역 같은 경우 이제 발전 설비 용량이 약 한 3,000메가와트 정도인데 예. 지금 현재 그 올 8월 13일이 최대 피크였었어요. 그 최대 피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전력은 약 한 3,400메가와트 정도입니다. 최대였다는 것은 제일 많이 썼던 그렇죠. 시기가 네네. 8월 13일이었다는 그래서 말씀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전북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설비 용량은 3,000메가와트이고 예. 최고 썼던 게 3,400메가와트다 보니까 거기서 뭘 유추할 수 있냐면은 관내 소비량 대비 발전 설비는 부족하다.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건 이제 최대치에 비교했을 때는 그렇고.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건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새만금의 재생 에너지가 네. 이 우리 지역을 거쳐서 신계룡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양이 얼마고 그 이 네네. 구간 내에 그 거리는 얼마고 송전탑은 몇 개가 설치되느냐 이 말씀을 좀 여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보니까 한 네네. 115km 정도 되고 250기 송전탑의 계획으로 지금 나와 네네.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서남권 해상풍력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약 2.4기가와트가 지금 계획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전남 신안에서는 약 8.2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단지가 계획돼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두 개 합하면 약 한 10.6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단지가 이제 건설 계획인 거고 예. 지금 말씀하신 신정읍에서 신계룡 간의 그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약 115km 정도 예. 된다고 거기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250기 네, 송전탑. 그거는 이제 추정이고요. 추정, 그러니까 네, 대략.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완주 소양에 살고 계시는 박승래 위원장님 마을을 지나갈 때 그 한 기도 거기에 이제 설치가 이상이 되는데 지금 윗동네 아랫동네 뭐 싸움까지 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쨌든 어떤 또 주민은 뭐 기왕 지나가는 거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자라는 뭐 의견도 있고 굉장히 이런 사안을 보면요 주민들의 이 생각이 다양해가지고 굉장히 주민들 간의 갈등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현재 지금 주민들 간의 갈등이 서서히 지금 생기고 있어요. 문제는 뭔거니 어차피 국책 사업이니까 이걸 뭐 우리가 말린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건 그 끝까지 우리가 조상이 살던 대대로 몇백 년을 지켜온 터인데 송전탑이 지나가면은 이건 목숨 걸고라도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세를 보면은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게 거의 90% 이상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뭔거니 우리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나 그 다른 지역의 전북 뭐 정읍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아까 여기 이정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송전탑 주위 아니 그 변전소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는 또 찬성하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우리 쉽게 말해 보상이 좀 나오니까. 근데 그 이외에 송전탑 그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은 거의가 다 전부 반대입니다.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그 동네에 꼬마가 한 명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 야, 이장 할아버지 왜 이게 이런 걸 붙이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송전탑이 그 철탑이 고압선이 지나간단다 그랬더니 왜 그게 우리 동네로 지나가요? 그 서울에 있는 공장에 이 전기를 댄다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 게 걔나 아니 그 공장에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 애들이 답이 거기에 있더라고 애들이. 아이고. 그게 애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 정책의 입안자들이 이건 좀 뭔가 좀 크게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그리고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게 계속 우리나라가 발전되면 될수록 송전탑 문제는 앞으로 계속 갈등이 될 것이고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전라북도 특히 완주군이나 진안군 같은 경우는 아주 천연 자원이 환경이 보존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어렵게 살면서 공장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농사나 지면서 고생해서 이렇게 살아온 지역을 환경이 굉장히 깨끗한 지역을 철탑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배려야 되는가 참 통곡할 문제입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 그 이제 아까 송전선로 송전 기수가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 요거는 그러니까 신정읍에서 신계룡까지 까지만. 구간을 얘기를 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좀 이상한 게 신정읍에 발전소가 있는 건 아닌데 신정읍하고 신계룡만 있나? 변전소가 있는 거죠. 예, 시작점과 끝점이 있을 겁니다. 예. 좀 놓고 보면 아까 5개 시군뿐만이 아니고 실제 이 고창의 해상풍력, 부안의 해상풍력은 부안군 변산에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변산에서 정읍까지 가는 라인이 지금 감춰져 있는 논의가 안 되는 겁니다. 사업 구간만 대상만 돼 있어 그렇지. 무슨 말씀인지 지금 알 것 현재 같습니다. 부안 변산에서 정읍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부안을 지나가는 라인이 지금 하나가 있고요. 예.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신안 해상풍력은 장성 변전소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장성에서 정읍으로 오는 구간이 어디가 포함이 되냐면 고창과 정읍이 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아까 고청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 그다음에 이게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지금 저희가 이 신정읍 신계룡은 9차 10차 전기본에 의하면 한빛 원전 수명 원장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이 송전선로 라인을 먼저 결정하는 거 저 이거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라인은
신장수에서 무주 영동으로 가거든요. 예. 여기 가면 실제로 그 장수하고 무주도 포함이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 다음 계획까지 있는 걸로 보면 전라북도 전체가 지금 밀린 방학 숙제 하듯이 송전탑 문제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아까 5개 시군을 넘어서 전북 전체의 문제라고 판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일단은요,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고압선 송전탑이 지나가면 세워지고 지나가면 이게 건강에 해롭잖아라고 지금 알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더 아마 우리 마을 주민분들은 이거 무조건 지나가면 안 돼. 이런 논리도 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국책 사업이니까 지나가야 되니까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자라고 하는 주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이정현 대표님 이게 암 발병 전자파 이 장기간 역학 조사도 필요하고 지금 무엇으로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이 지금 주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석산 개발 사업장 주변에서도 암 발병률이 그렇죠. 높았고 예. 그다음에 익산 장전마을 같은 경우는 표준암 대비 2배에서 25배 이상이 그렇습니다. 높았지 않습니까? 남원 예. 내기마을도 마찬가지고요. 어찌 보면 이제 이것들은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들을 추적을 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될 사안들입니다. 근데 예. 그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익산 장전마을 같은 경우도 정말 어렵게 남원 내기마을도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최초입니다. 환경부. 예, 그렇죠. 한쪽은 보건복지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결과는 상당히 전국 표준 대비 상당히 높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송전탑 이 선화지 내지는 이제 그 변전소 주변에 관한 역학조사가 공식화돼 있지는 않지만 요즘은 이제 데이터들이 다 열려 있잖아요. 예. 뭐 우리가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몰려 있고 송전탑이 높은 당진 같은 경우도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냥 조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도 그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예. 지역 내 암 환자 숫자를 물어보면 그 지역마다 다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렇네요. 뭐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놓고 봤을 때 상당 부분 그 당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지역 변전소 주변에 암 발병률이 높다라는 주민들의 주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WHO라든지 서구 유럽의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전자파의 노출을 보통 그 뭐 2밀리가우스에 4밀리가우스 정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준이 약 200배보다 200배에서 400배가 높습니다. 835 밀리가우스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치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 특히나 이 전자파가 낮은 수치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노출되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 송전탑이나 송전선로가 왔다 갔다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항상 그 자리에서 농사를 짓거나 항상 그 자리에서 가까운 사람들은 굉장히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거 노출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알겠습니다. 놓고 봤을 때 암 발병률, 특히 이제 소아암이라든지 혈액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암 발병률이 높다라는 것들이 외국의 여러 데이터라든지 예. 자료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노출 빈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격거리를 법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송전탑 주변에 뭐 다중이용 시설이 들어가면 안 된다. 특히 학교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을 법으로 명문화 시켜놓은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고요. 어쨌든 그 국제암연구소에서도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차고 넘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만 검색해 보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요즘은 예. 거의 뭐 주민들이 환경 탐정 수준이시거든요. 그렇다고 안 지나갈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여쭤본 겁니다. 자, 그러면 한전도 이런 사안을 모를 리 없고 또 주민들의 이 반발에 대한 걱정도 아마 충분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주민들은 이제 건설 과정도 또 피해를 좀 겪어야 되는 상황, 또 운영 과정도 피해 걱정. 그 이후에 설치된 이후에 이 전자파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생략된 채 걱정을 하고 있는 대목. 한전은 이런 부분 주민의 건강권이라고 하는 어떤 보장 측면에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일단 전력 설비 전자파를 많이 이제 말씀을 하긴 하십니다. 예. 근데 이 전력 설비 전자파는 사실 가전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건 그래서 어디에서 쟀을 때 그렇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집안에서 일단 쓰는 가전제품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송전탑이 세워지고 송전선로가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디에서 측정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송전선로를 이제 전국의 242개소에서 찍은 데이터를 계속 축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하에서 찍은 것부터 해가지고 예. 제일 멀게는 이제 100m 떨어진 지점까지 한다고 하면은 전자파는 거리에 따라 급하게 줄어들거든요. 예. 줄어들고 지금 직하에서 찍었다고 하면
지금 이제 여기 송전솔로와 같은 이제 345 kV급, 예. 345 kV급 같은 경우는 약 한 1.5 마이크로 테슬라 정도. 바로 밑에서 찍었을 때.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154 kV 같은 경우는 0.56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이 채 안 되거든요. 1 마이크로 테슬라가. 요 정도의 양이면은 집에서 쓰는 헤어드라이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 이런 거 이제 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헤어드라이나 전자레인지는 매번 쓰지는 않잖아요. 얘는 그렇죠. 계속 지금 네. 하늘 위에 내 위에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위에 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비교를 이제 그렇게는 쉽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셨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래서 저희는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토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거와 예. 지금 조기 협의 시 이제 장려금을 지급하는 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시는 송주법이라고 있어요. 송변전 설비 지원 주변 지역에 대한 예. 보상법. 요걸 이제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요 지원 금액도 지금 이제 그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약 한 18.5% 정도 인상하는 걸로 지금 건강권에 관리돼 있습니다. 대한 걱정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이 보장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게 뭐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 아니다. 그걸 결정된 부분은 아직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WHO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 지난 12년 동안 전 세계 54개국이 참여해가지고 장기적인 공동 국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예. 그 연구를 통해서 국제 기준으로 나온 게 지금 98년도에 83.3 마이크로 테슬라였는데 그거를 2010년도 가서 200 마이크로 테슬라를 완화를 시켰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예. 83.3으로 네, 이제 알겠습니다. 관리를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송전솔로 논란 상생 방안은 없나라는 주제로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 첨단산업건설실의 오은종 차장, 그리고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 완주군 송전탑 백지화위원회 박승래 위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꼬마아이의 이야기가 참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아니 그 기업이 내려오면 되지요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네, 쉬운 답인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수도권에만 있고 수도권에만 기업이 들어서야 되는지, 그게 데이터 센터든 반도체 공장이든 이 넓은 땅이 얼마나 많은데, 또 특히나 에너지는 저 서남권에서 다 만들고 있는데 그 전기를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 수도권까지 끌어올려야 되느냐. 참 초등학생 아이지만 어른도 이 말에 뭐 반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몰려서 살고 있는 그 현실, 언제까지 이게 이제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정현 대표님, 분산 에너지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언가 균형과 조화를 맞춘다면, 사실 근데 이게 이제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요?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그냥 전기는 나라가 그냥 바로 연결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는 공장이 어디다 짓겠다고 하면 정부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죠. 주변에 발전원도 만들어주고 송전탑도 이어서 전기를 공급해 주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력을 많이 쓰는, 뭐 독일의 유명한 뭐 자동차 회사부터 있죠. 뭐 예. 반도체, 태양광 큰 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예.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은 자기가 쓸 전기를 자기가 챙겨야 되는 겁니다. 오. 사실 이거 보면 이게 굉장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독일은 그 발전소들이 흩어져 있었던 겁니다. 흩어져 있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송전탑 갈등이 좀 덜했는데, 독일이 언제부터 송전탑 갈등이 좀 시작이 됐냐면, 여기도 똑같이,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려야 되겠다. 우리나라도 지금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40% 늘려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현재 9%에서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인데 이거 전혀 불가능할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전력의 53.2%를 재생에너지에서 얻었거든요. 우리보다 상당히 이게 1990년대, 2000년대 이전부터 해상 풍력을 통해서 대규모로 재생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북해에서 이거를 그 풍력단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론 태양광도 열심히 했지만
풍력 발전이 경제성이 가장 좋고 그 생산 단가도 낮거든요. 규모도 크고. 그래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저기 남부라든지 저기 공업 도시로 보내려다 보니까 송전탑을 놓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대표적인 슈투가르트라든지 이런 데서 거의 예전에 뭐 계급 투쟁과 비슷한 전력 투쟁, 전력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그렇군요. 커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한 이 국가 전력망 법안을 법안을 만든 겁니다. 여기도 뭐 전에는 지방 정부가 하고 있던 것들을 연방 정부가 국가가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국가적 과제고 아젠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전이 이 사업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지금 우리나라는 한전의 송전망은요 굉장히 보안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는 홈페이지에 다 모든 것들이 다 투명하게 열려져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의견을 제안하는 사람이 국민 모두가 우리 동네 송전탑인데 저기 강원도 분들도 내가 생각하기에 국가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나도 의결권을 주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줘 해가지고 의견을 내고 그런 부분들이 받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주민 참여라든지 예.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방식들 그다음에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독일 사회에서도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이 송전탑 문제는 그 예. 문제를 해결했고 상당 부분 지중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도입을 하면서 설득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독일의 성준 선로와 관한 법제도라든지 예. 주민 참여형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지원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서가 있습니다. 저는 예.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중화라면 이제 땅 밑으로 선로를 연결하는 건데 지금 박승래 위원장님 저도 이 참 현수막을 많이 봤는데요. 이런 현수막이었었습니다. 송전탑 가고 기업 와라. 뭐 이런 문구를 내걸으셨어요. 네. 지역민들은 지금이라도 막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 예, 그 물론이죠. 대안으로 그런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가 지역으로 오면 참 좋겠다. 그러면 지역도 경제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요, 멍고님. 애들을 실컷 농사 지어서 뭐 쌀 팔고 배추 팔고 해서 대학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예. 다 서울로 올라가 버려 수도권으로. 일자리 찾아서 그렇죠. 예. 그러면 갈수록 지역은 이제 소멸될 위기에 처했고 지금 저희 동네만 해도 거의 뭐 60대 이상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 고압선까지 지나간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건 뭐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예요. 근데 아까 우리 뭐 동네 꼬마가 한 명 있는데 그분이 그 걔가 얘기했듯이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닌 게 그것까지는 몰라요. 근데 답은 전문가들은 못 내더라고 이 답을. 근데 우리 초보자들은 답이 있어요. 눈이 보여 그게. 왜?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조 들여서 수도권까지 철탑 끌어가지 말고 우리 그동안에 이 전라북도가 많은 그 공업 단지도 없고 쉽게 말하면은 생산한 기지가 없어요. 공장 뭐 이런 게. 농업화, 그러면은 농도. 예, 근데 진짜, 예.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지켜온 데를 이제 빈터가 정부 입장에서는 보니까 많이 저기 재생에너지 풍력 같은 거 하면 좋겠다. 비어 있으니까. 그동안에 발전이 안 돼갖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우리 시골 농부들이나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애들 가르치느라고. 근데 실컷 지켜왔는데 이제는 그 환경마저 다 부시려고 그래요. 그건 이제 우리가 그건 참을 수가 없는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좋다 이거예요. 발전소 풍력 발전 다 좋은데 이제 좀 지역 소멸 위기도 왔고 예, 또 우리 애들 알겠습니다. 서울로 뺏기기 싫어요. 이제 우리 같이 살고 싶어요. 특히나 이게- 한 해 10,000명 이상이 떠나는데 예. 청년이 대부분인 이게 좀 가운데 걱정이 내려와가지고 많다. 혈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전기 생산 못 알겠습니다. 오는 게 아니고. 그 한번 그 질문 드려볼게요. 오은정 차장님, 한전 내부에서도 이런 논의 좀 해봅니까? 누가 봐도 경제적 계산을 해봐도 참 지역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 민원도 발생 안 하고 많은 비용, 막대한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되고 자연도 지킬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겁니까? 기업들이 설득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예, 전력 수요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가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시스템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생겼고 한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한전에서도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많은 전기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이런 사업을 수도권이 아닌 이외 지역으로 좀 분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지금 다만 이제 그 국가 산단 지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 이전 등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여러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한전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우리 지역민들이 왜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의 목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한전 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자, 우리 박성래 위원장님 간단하게 세 분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원건이 여기서 재생에너지 생산해서 수도권까지 가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주민들과 소통을 좀 해주시고 주민들과 협의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여기 재생에너지가 여기서 수도권까지 가는 기간에 그 고압선으로 지나가면서 많은 전력이 소비가 된대요. 예, 그 소비되는 양이 약 10km면은 적어도 30%는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고압선 그 쉽게 말하면 설탑 세우는데 수십조가 들어가니까 그런 돈으로 지역에다가 투자해서 공장이 좀 내려올 수 있도록 생산계지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오은종 한전의 차장님. 네, 먼저 일단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첨단 전략 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신산업 육성이거든요. 그게 위해서 이제 전력망이 필요하다는 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있지만 지금 그 호남 지역에 이제 재생에너지가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을 했습니다. 요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 재생에너지를 개통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이제 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 송전망이 없으면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통 연결이 안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전력망 구축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 그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 뭐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앞으로 이제 송전솔로 경과지를 선정할 게 있어서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자주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오늘처럼 이런 자리 또 다른 자리 있으면 또 참석하고 해서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그거에 맞춰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환경운동연합의 이정현 대표님. 그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전봇대 단 한 번도 반대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거, 우리 공동체에 불을 밝히는 전기를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다만 이번 송전선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발전소가 있는 지역들, 지역 차별을 받은 곳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송전선로 결정 과정들도 보면 대부분 정치적 발언력이 약한, 인구가 적고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사실 소멸해가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라인이 짜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이제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어떤 밀어붙이기식 결정 방식이었다고 보는 거고요. 어떤 해외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봐서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국가 송전탑망은 정말 안전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가장 쉽게 사람이 없는 곳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곳으로 송전탑을 하는 것보다는 뭐 도로망이라든지 철도망이라든지 각각 망들이 있습니다. 이런 망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이 망계획을 세우고 도로를 건설할 때 이 송전탑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체계적으로 지금 예전처럼 서울로만 집중되는 라인을 전국 각 거미줄처럼 전국을 네트워킹해서 전국에 있는 생산되는 전기가 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그 결정을 저는 지금 총력을 다해서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 중요한 건 앞으로 협의의 과정을 얼마나 투명하게 또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 첨단산업건설실의 오은종 차장, 완주군 송전탑 백지화위원회 박성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